첫 번째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의논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는 포메이션입니다. 포메이션에 대해서 가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간단하게 4-2-3-1, 4-3-3, 3-4-3, 그리고 4-4-2, 3-5-2까지 넣어주자. 이렇게 해서 투표해 주시면은 가장 많은 득표가 나올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 제 거 다 보신 분들이에요? 4-3-3이 1등이야. 4-3-3이 1등이네요. 자, 그럼 이거를 4-3-3으로 제가 바꿔줄게요. 제가 항상 4-3-3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4-3-3을 했으니까 라인업을 조금 저는 계속해서 4-3-3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여기도 준비를 해 놓긴 했는데 여기가 자. 이제 11월 달에 소집 명단을 가지고 일단 예. 자, 골키퍼. 그러면 조현우 골키퍼와 김승규 골키퍼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야, 김승규네. 많은 분이 그 26분 중에서 사실 요거는 내가 간소해. 차이가. 왜 이렇게 걸리는 줄 알아? 나도 왜? 똑같아. 그래? 나도 사실 승규를 쓰나 현우를 쓰나 나는 둘 다 괜찮다고. 이게 참 좋았던 양대 산맥을 잘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복이야. 1번 골키퍼와 2번 골키퍼에 대한 격차가 많이 없다. 한 명이 잘못되더라도 누가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동안에 김승규 골키퍼가 지난 월드컵을 다 해결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김승규 골키퍼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어. 조현우 골키퍼가 그 자리를 메꿨어. 근데 우리가 골키퍼에 대한 없었단 말이야. 김승규가 나가고 조현우를 썼는데 우리는 조현우 골키퍼가 골키퍼 봤을 때 골키퍼 때문에 안 돼. 그렇지, 그런 말은 혹은 없었잖아. 없었어. 이게 여러분들 지금 두두친 얘기야. 복이야. 내가 볼 때는 두 골키퍼 누가 나와도 하지만 그래도 김승규가 나왔기 때문에 자 1번 픽에는 김승규로 가자. 오케이, 일단은 김승규로 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픽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골키퍼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 이제 오른쪽 오른쪽 사이드백. 네, 오른쪽 사이드백. 오른쪽 사이드백. 일단 여기 빨리 설문조사에 빨리 제가 일단 저기 넣을게요. 서령우 그리고 김문환. 여러분들이 4-3-3이라는 포메이션을 얘기를 할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포메이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의 포메이션을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이거를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를 윙어로 활용했을 때 상대 사이드백이 오버래핑 나오는 데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개입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강인 선수를 윙어로 놓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윙어로 놓지 말자. 윙어로 놓으면 이 사이드백이 오버래핑 나오는 거를 계속 쫓아와야 된다. 수비적인 부담감이 세지고 결국에 본선에 갔을 때 우리가 강팀들을 만나잖아. 유럽팀, 남미팀 혹은 아프리카팀 지금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비적인 열세가 훨씬 더 가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세요. 근데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자, 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여러분들 강인이가 좋아하는 포메이션 체인징이 잘 안 돼. 포메이션 체인징을 막 하게 되면은 이 선수에 대한 헷갈림이 나오기 시작해. 본선에서는 이강인을 잘 끌고 다니는 애가 나오지. 끌고 다녀버리지. 오히려 윙어를 수비수처럼 만들어버리지. 왜 이강인을 여기서 잘 잡고 있어? 전체적인 점유율이 상대팀이 높을 텐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이강인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공격 오버래핑이 많은 그리고 이강인이 수비를 제대로 안 한다? 그럼 뭐야? 당연히 2대1 상황이 되니까 사이드 윙어가 있고 안쪽으로 와서 오버래핑 나가면은 2대1 상황이 되니까 수비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괴로움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윙어로 놓지 말자. 자, 만약에 여기를 쓰게 되거나 여기를 쓰게 되더라도 이강인이 어떻게 되면은 이거를 포메이션 체인지를 편하게 왔다 갔다 해도 돼. 왜? 결국에는 이런 포메이션을 해도 이 선수가 해주고 자, 이 선수가 계속해서 측면에서 두 명이 있는 오버래핑.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다가도 여기가 나왔을 때 뭐가 나와? 미드필드에서 이렇게 나와준단 말이야. 이렇게 당겨주고. 이강인이 여러분들 3톱을 쓰게더라도 이렇게 3볼란치 형태가 나오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고 또 반면에 이강인 선수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세웠어. 여기에다 세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공존을 하게 되는 선수가 누가 있냐면은 자, 이재성이야. 자, 이재성 선수가 이쪽에 반대발 윙어와 반대발 공격수와 반대발 미드필드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자, 강인이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돼. 그치? 강인이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체인지야. 이런 식으로 이강인 선수가 여기에 들어오고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두 선수가 무한적으로 체인징을 하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 또 이강인 선수가 못 내려오면 이재성이 내려올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미드필드들 있지. 황인범 혹은 뭐 김진규 혹은 뭐 누가 됐든 간에 여기에 올라갔을 때 그 선수가 자기 역할은 못해. 근데 누구는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이재성 선수는 조금 가능해요. 이재성은 팀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 오른쪽 윙어 반대발로 충분히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성이 여기에 오든 여기에 가든 이강인이 여기에 오든 여기에 가든 관계없이 세울 수 있는 포지션이 4-3-3이라고 보는 거고 내가 그때 비대칭이라는 얘기를 했지. 자, 포백을 비대칭으로 쓰는 경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비대칭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비대칭을 쓰는 걸 어떻게 쓰라 그랬냐면 비대칭을 자,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렇게. 자, 투볼란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선수가 약간 더 사이드로 머물러 있는 상태. 자, 우리가 오른쪽 사이드 백을 뽑아야 하니까 지금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사이드 백을 뽑아야 하니까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이 선수가 사이드에서 볼을 받아도 되겠지. 요렇게 나와도 돼. 요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 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랑 이재성 선수밖에 없어. 쉽게 얘기하면 3톱에 있는 전방에 있는 윙어 역할과 여기에 미드필드 역할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과 이재성 말고는 없어. 손흥민 선수는 가능한데 손흥민 선수는 이 미들은 안 돼. 사이드 윙어와 원톱은 돼. 윙과 원톱은 되는데 미들과 사이드 윙어가 될 수 있는 선수는 여러분들 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선수에 대한 거를 써놓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중요한 건 그거야. 우리가 정발 윙어들 있잖아. 자, 정발 윙어 세우면 돼요. 강인이 여기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원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자원을 쓸 수 있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이런 역할들을 막 휘짓고 다닐 거야, 여기서. 자, 그럼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선수가 중요할까? 이제 우리 009님이 수비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서포터 역할을 많이 하는 선수.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오른쪽 사이드백에 생각하는 선수가 누구랑 누구야? 서령우, 김문환이야. 근데 두 선수 다 오버래핑이 많은 스타일이야. 공격 가담이 둘 다 많은 스타일이란 말이야. 저기에 뭐 윙어가 얼마나 많은데 강인이를 윙어로 쓰냐 아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요 미드필드 자, 4-3-3의 오른쪽 미드필드로 개념을 해놓은 거지.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가 뭐냐면, 4-3-3으로 썼을 때 중요한 건 이 투볼란치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 강인이 혼자 다닐 거야. 약간 프리롤. 이 투볼란치는. 근데 이게, 그러면은 4-2-3-1 쓰면 안 돼요? 라고가 가는 거지. 안 돼. 왜? 안 돼. 왜? 우리는 3톱으로 가야 돼. 3톱이 된 상태에서 강인이가 다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자, 4-2-3-1이 된 형태에서 이 선수들도 들어오고 플레이할 거란 말이야. 그럼 강인이는 가운데서 공간이 너무나 죽어. 3톱에서 미드필드와 4-2-3-1에서의 미드필드는 다르다고. 3톱은 크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강인 선수가 여기 있다고 치면 공간이 죽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4-2-3-1에서 가운데 쓸 때와 여기 이렇게 쓸 때와 다르다는 거야. 지금 이건 섀도우 스트라이커잖아.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쓸 때와 4-3-3을 그냥 완벽하게 미들로 3명을 쓸 때와는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거야. 왜냐면은 봐봐. 이 선수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섀도우로 썼어. 요렇게 쓰면은 공간적인 방어 구축이 되지. 요렇게. 자, 근데 이게 요렇게 중앙으로 가고 요렇게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4-2-3-1이 되는 거야. 윙어가 아니야. 4-2-3-1은 윙어가 아니야. 미드필드 성향에 가까운 그리고 원톱을 놓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3톱을 써야 되냐? 갈라서 플레이해야 돼. 월드컵에 나가면. 뒤지게 수비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들도 내려오겠지만 역습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3톱을 만들어놔야 돼. 우리 만약에 이거 못한다. 이거 안 하고 다른 짓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러고 수비해 우리. 때로는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5-4-1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머릿속에 이제 조금 올 거예요. 이 형태가 와요. 그냥 우리는 4-2-3-1이 아니라 4-3-3으로 3톱을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두 명의 볼란치의 미드필드는 수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역습이죠. 그쵸? 이 두 명은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활기치고 다녀야 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하고 나서 원래 여기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투둑 땅. 자, 여기서 받으면 어떻게? 투둑 안쪽으로 치고 땅. 이거 못하잖아. 월드컵 가갖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까지 보여진 게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대표팀에 색깔이 안 나왔어. 아직까지 색깔이 없다. 자, 월드컵 가서 색깔이 나온다? 아니, 절대 못 나와. 절대 못 나오면 지금의 색깔은 맞아요. 433의 장점, 특히 강인이를 살리는 433의 장점. 이거 말고는 힘들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내가 433이란 걸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강인 선수가 많이 활동적으로 433의 비대칭 형태 요렇게.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지금 팀 자체가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그치,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강인이가 가운데가 막히면은 여기서 받으면 돼. 그리고 이 선수가 들어오면 돼. 이걸 누구랑 할 수밖에 없어? 이재성 말고는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 만약에 이재성을 안 넣고 다른 선수를 논다. 그래도 괜찮아. 왜? 이강인이 미드필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강인을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럼 여기에는 이제 혼란이 되는 거야. 재성이를 여기다가만 쓰기에는, 왜냐면은 재성이는 여러분들 킥 기반이 아니에요. 패스 기반이란 말이야. 강인이는 무슨 기반이야? 패스도 잘하지만 킥에 대한 기반이 달려있어. 킥이 없는 선수가 미드를 쓴다. 역습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월드컵 본선 가갖고 역습이 키플레이어가 될 텐데. 자, 그런 게 문제고. 자, 또 하나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위치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사실 김문환이 됐든 서령우가 됐든 컨디션 좋은 선수가 들어가서 서포터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돼. 지금 요렇게 놔뒀는데 여기서 오버래핑 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의 포백은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 없이 김문환과 서령우 선수로 설문조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괜찮긴 해. 성향이 조금 비슷하기는 하죠. 근데 김문환 선수는 좀 더 작고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공수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갈 수 있겠지. 강인이하고도 잘 맞음이라고. 강인이하고도 잘 맞음. 근데 또 다른 분은 또 조규성이 만약에 원투의 선발이라면 영우 이렇게 썼어. 크로스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이제 오른쪽 일단 사이드백에 넣어주세요. 사이드백 자, 김문환 선수 넣어주시고 포메이션은 4-3-3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할 것도 없이 여기에다가 이강인 선수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지금 요 자리에 지금 김문환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왼쪽 사이드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이제. 자, 여러분들 왼쪽 사이드백 후보 누가 있나요? 지금 이태석 있고 이번에 이명재 있고 마지막 또 데뷔골은 이태석. 이태석 있고 이명재 선수 있고. 근데 지금 그래도 가장 월드컵에 가서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서령우를 이쪽에다가 서령우도 왼쪽이 되기는 해요. 옌스 안 되고. 이영표 복귀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선안에서 왼쪽 사이드백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까지 봐왔던 거 안에서 가동 범위를 가야 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명재와 이태석 두 명의 선수로 일단은 투표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왼쪽에 이태석 그리고 이명재 두 명의 선수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내가 봐도 어쨌든 간에 유럽팀도 첫 경기 유럽팀 만나야 되잖아.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왜냐면은 사이드백에서 헤딩도 되게 많이 따야 될 거야. 공중볼 싸움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내가 볼 때는 나도 이명재 선수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센터백은 일단은 왼쪽은 여기서 많이 갈리겠다. 자, 왼쪽은 일단은 김민재 넣어놓고 갑시다. 이거는 멋지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김민재 왼쪽이 나요? 오른쪽이 나요? 누굴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 그러면은 센터백을 저걸로 해야겠다. 요번에 왼쪽 센터백 하면 근데 경쟁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김태현은 여러분들 경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듣자. 조유민, 이한범, 김태현 그렇게 해가지고 박진서 센터백으로 쓰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피드 때문에 그래요. 자, 조유민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조유민이 오른쪽 가고 왼쪽 센터백에 김민재. 자, 포메이션은 4-3-3으로 확정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포백은 일단 완성됐어요. 김문환, 조유민, 김민재, 이명재 선수. 요렇게 해서 포백 4명이 완성이 됐고 골키퍼는 김승규. 포메이션은 4-3-3 포메이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제가 써놓을게요. 살짝 요렇게 여러분들 비대칭으로 살짝 요렇게 쓴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저런 식으로 이강인을 쓴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게 미드필드.
아 근데 이것도 너무 답이 나와 있다. 진섭, 인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에 진규랑 황인범 둘 다 들어가야 돼. 황인범은 고정이라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황인범 빼고 옌스 넣을까요? 옌스 황인범은 좀- 고정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황인범은 고정으로 가고 황인범은 가운데다 고정으로 갈게요. 반대편에 위치할 미들 있는 한 자리. 반대편에 위치할 선수. 황인범과 투볼란치가 옌스 좀 써라 그러는데 옌스는 되게 뒤늦게 불렀잖아. 지금 몇 경기 뛰었지? 옌스가 한 3경기 뛰었나요 지금? 3경기? 한 3경기 정도 뛴 것 같은데 스 3경기 뛰었는데 한 경기는 되게 짧게 뛰었고. 그러니까 한 3경기 정도 뛰었잖아요. 거기서 완벽한 모습 못 보여주잖아요. 옌스는 지금 최종 명단에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온 선수는 지금 그게 누구야? 김문환이야. 그렇게 못 오다가 마지막에 보여주니까 급부상하잖아. 맞아. 그렇게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었는데 김문환 이제 안 들어나 있었어. 옌스가 그 분위기 반전을 못 시켰어. 어쩔 수가 없어. 뭐 본인 팀에서 되게 잘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녹아들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보여줬어. 그래서 자, 요것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지 않았어? 쟤 좀 약간 빡세게 열심히 한다. 야, 근데 그럼에도 옌스가 30%는 뽑혔네. 진규. 자, 이렇게 미들 3명이 이렇게 정해. 자, 이강인, 황인범, 김진규. 그러면은 지금 김진규와 황인범 두 선수가 활동량이라든지 뭐 패스 플레이라든지 빌드업이 조금 가능하겠지. 이강인까지 가서. 근데 뭐가 안 될 거야? 제공권 플레이는 안 될 거야. 그러면은 김민재와 조유민이 뒤에서 제공권 플레이 다 해줘야 돼. 대신에 김진규와 황인범을 쓰면은 어떤 좋은 점이 벌어지냐면은 이 선수들이 측면에 수비에 대한 가담률이 굉장히 좋아져. 기존에 못했던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못했던 건 뭐냐면은 김민재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명재가 뚫리면은 김민재가 튀어나왔어. 자, 뭐가 되냐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명재가 뚫렸어. 자, 김진규가 나가야 돼.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못 썼어, 김진규랑 바뀌었어, 황인범이 나왔어. 자, 이명재가 하다가 쫄렸어. 그러면 어떻게? 황인범이 요렇게 와서 더블 마킹을 같이 해주는 거야. 안쪽 사이드 같이 보면서. 요런 식으로. 반대겠지. 요런 식으로 황인범이 사이드에서 도와주고, 김진규가 중앙 지켜주고. 그러고 나서 강인이가 이렇게 내려오고. 김진규나 황인범 같은 선수가 오면 여러분들, 측면으로 수비적인 역할을 도와주러 활동량이 넓어져. 그러면은 뭐해? 김민재가 끌려 나오지 않고, 미드필드 선에서 커버 역할을 들어가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야 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황인범과 김진규, 이강인 그런 고만고만한 애들 있잖아요. 고만고만한 애들 쓸 때는 기동력적인 수비에 대한 범위, 밸런스로 쓰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쓴다 그랬죠. 제가 약간 비대칭으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런 형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동성으로 많이 커버할 수 있다. 이강인 선수도 수비적인 역할 되게 많이 해줘. 김문환, 이강인, 김진규, 황인범 이 네 선수 정도가 다 장신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생각해야 돼. 우리 이제 현대 축구에서 때리고 들어오는 축구는 별로 없어. 기동력으로 갈 수 있는 또 활동 범위를 많이 가져가고 빌드업을 할 수 있고 패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미드필드에 들어와도 옛날에는 이런 위치에다가 수비적인 게 굉장히 강한 선수들을 썼어. 옛날에는. 약간 스타일 김남일, 유상철 이런 분들을 썼단 말이야. 이제는 이런 선수들을 쓰는 추세는 맞기는 하다. 공을 잘 차야지. 왜? 옛날처럼 수비형 미드필드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그냥 미드필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은 이제 4-3-3이기 때문에 3톱 가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 야, 이건 진짜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 4-3-3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의견을 많이 냈잖아요. 저는 중손 왼손. 나는 개인적으로 왼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도 저걸로 들어가자.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정해져야 이거를 할 수가 있어. 그래. 자, 여러분들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손흥민은 왼쪽이다. 아니면 가운데다. 이거 나도 투표해야지. 자, 왼손 91%.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4-3-3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4-3-3 3톱. 3톱이라는 건 뭐냐? 포메이션 체인징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전방에서. 4-3-3에서 3톱은 고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메이션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톱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 조규성, 오영기, 오세훈 이렇게 가야 되나요? 어떻게 갈까요? 사실 원톱 싸움은 조규성이랑 규성이랑 형규 싸움이긴 해. 규 싸움. 규. 두 선수 다 내가 되게 지향하는 그런 선수의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조기성 선수보다는 오연기 선수가 더 낫지 않나. 자, 일단 가운데 원톱. 나는 하나도 고민 안 해. 왜 하나도 고민 안 하는 줄 알아? 무조건 반반씩 써야 돼. 선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 선수는 전후반 나눠서 쓰든가 해야 돼. 그리고
때로는 손흥민이 원톱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 언제 원톱으로 가야 될까? 손흥민이 여러분들 원톱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1대0으로 이기고 있거나 지켜야 되는 경기에서 5백이 들어간다. 우리가 5백 들어가면은 손흥민이 원톱 가야 돼. 왜냐면은 아무리 조규성과 오영규 선수가 있지만 자, 키핑 능력은 손흥민 선수가 더 나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포백이 5백을 쓰다가 여러분들 5백을 5-4-1 형태로 쓰다가 손흥민에게 투입이 됐을 때 이 공을 이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지켜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 더 나아. 오영규나 조규성보다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원톱인데 전통 스트라이커지만 여기서 소유하는 거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한 골 차로 이기고 있거나 무조건 지켜야 되는 뭐 5백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원톱에 자, 오영규 넣어주세요. 자, 오영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죽어나는 거야. 자, 오른쪽 윙어. 자, 여러분들 오른쪽은 황희찬은 뺍시다. 손흥민 혹은 황희찬 둘 중에 한 명이 선발이 나올 거야 왼쪽에는. 근데 손흥민을 먼저 넣어놓고 나는 조금 더 상대가 지침을 가져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뭐야? 소유 그리고 뭘 잘해줘? 경기 운영을 조금 해준단 말이야. 황희찬은 뭐를 해야 돼? 여기서 싸우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미드필드 성향이 조금 더 많은 손흥민이 전반에 나와서 경기 운영을 해주고 소유를 해주고 그 경기를 조금 더 좋게 끌고 간 이후에 후반전 1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지났을 때 황희찬이 왼쪽에 들어와서 휘젓는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나. 피니시는 나중에 황희찬이 해주고 손흥민이 먼저 나와서 흔들어주고. 나인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왼쪽이 하필 손희찬 둘 다 선호라. 근데 둘 다 선호여서 차라리 다행인 거는 둘 다 나뉘어서 떠야 되는 선수야. 희찬이도 여러분들 피니시가 강한 선수잖아. 순간 폭발력이 강한 선수란 말이야. 황희찬 선수도 풀타임을 안 돼. 지금 쉽지 않단 말이야. 황희찬 선수도 쉽지 않아. 차라리 황희찬 선수한테 야 30분만 흔들어. 30분 동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그냥 다 흔들어 버리고 다 해. 그게 훨씬 나아. 둘 다 90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황희찬이 선발로 나왔어. 첫 경기 황희찬 선발로 나왔어. 다음 경기 손흥민 나오면 돼. 그리고 후반전에 황희찬 나오고 손흥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왼쪽을 고민하지 않고 스타일이 다른 두 선수가 왼쪽에서 전후반 또 혹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윙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요 오른쪽 윙어입니다. 오른쪽 윙어에 대해서 포메이션을 짜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재성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재성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의 덫에 다들 걸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죠? 나도 옆에서 속았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부른 것 같아. 막 우리가 막 투표하고 막 설문조사하고 하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고른 것 같죠? 요거 결국에 나한테 다 저 여러분들 넘어와서 고른 거예요. 433은 애초에서부터 저의 포메이션이었고 이거는 저의 베스트 11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3월 달에 이제 월드컵 가기 전에 하는 평가전 라이브 중계를 좀 해달라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이브 중계 무조건 해야죠. 월드컵 때 라이브 전술 분석, 스타팅 분석, 상대팀 분석 진짜 그때는 이제 살을 갈아 넣어야죠. 뼈를 갈아 넣어야지. 제가 진짜로 뭐 친구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그냥 다른 방송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재고 이렇게 욕 먹을까봐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런 게 없어서 난 좀 좋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오늘 뭐 다시 김용범 선수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다시 이제 처음 하는 라이브였지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도 옆에서 형컴 채널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서포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방송,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형컴이었습니다. 피스. 야, 이거 언제 적 건데 이게 뭐냐 이거. 나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